근데 이제 이게 조직적 테러가 지금 제압이 돼 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게 양대 계보 아닙니까?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트럼프가 뭐 아주 딱 잡았죠. 네. 저 바그다디 ISIS에서 어린애들 다 이게 이제 뭐야 SNS로 다 충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예. 그건 이제 순위파거든요. 예. 거기를 작사를 냈고. 작사를 냈죠. 예. 거기 사실은 뭐 그 뭐야 그냥 뭐 스텔스도 아니고 그냥 군사작전으로 작사를 군사작전으로 F-15 가지고 그냥 오로로 스타트. 아니 그리고 이제 잘 그러니까 그 ISIS에 대해서 기지 폭격 먼저 하고 아니 ISIS에 대해서 그러니까 싸우고자 하는 집단을 잘 동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르드도 동원하고 쿠르드 좌파거든. 그렇죠. 시리아도 동원하고 또 시리아의 그거에 반대하는 프리 시리아 반군도 동원하고 뭐 여러 개 동원해 놓고 그렇게 해서 현장 싸움을 좁혀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 때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바그다디를 참살했지. 참살 걔가 예. 그다음에 시아파는 뭐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은 무인기로 솔레이마니를 참살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석유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조금 후퇴하는 사이에 중국하고 손잡고 솔레이마니가 석유를 가지고 중동을 휩쓸었죠. 석유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돈 받았어. 오바마한테 돈을 2~30조 자산을 그렇죠. 맞아. 저기 풀렸고 현금으로 한 4~5천억 받았으니까. 그거 아마 요번 트럼프 그거 되고 나면 오바마도 그 문제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가 올라오겠죠. 이미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바보 같은 정책이었고. 바보 같은 정책. 예, 오바마가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거죠. 알카이다.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 그렇지 알카에다 죽였을 때. 그래 이제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솔레이마니가 이제 이란하고 비핵화 협정을 할 때 그 협정의 뒷돈이 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 이미 공연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미국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그 스토리가 많아서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오바마가 흑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솔레이마니가 컸고 그게 트럼프가 그냥 참사를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다음에 이제 중동 평화 체제가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국내 언론이 거의 조명을 안 해. 안 하죠. 전문가들도 주목을 안 합니다. 삼성증권 무슨 증권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주목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 유명한 외국어 대학의 이모 교수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막 계급품을 품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 진행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미국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거 가지고 중동 전쟁 나야 돼요. 그리고 뭐 난리가 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세 개를 묶어줬는데 사우디는 맹주 국가니까 뒤에서 어른거리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라로. 저거 사우디의 OKR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단 협정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이 수단은 에집트 고대 문명의 뿌리고. 그러니까 에집트의 조상이에요, 저기가. 그렇죠, 조상이죠.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급진 이슬람의 종주국입니다, 저기가. 지금 하도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지만 과거로 올라가면은 엄청난 나라죠. 얼세만 정통이죠, 그 뿌리죠. 수단에서 고대 에집트 고대 에집트 문명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수메르의 우르 지역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쯤 돼요. 5,000년에서 5,500년 전쯤 사건인데 저게 거의 6,000년 전쯤 지금부터. 우리는 3,500년 전까지 농사를 안 졌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우리는 고대 종교는 아예
고대 제국은 아예 진입을 안 했고 농경만 가지고 따져도 그렇죠. 예. 수단 지역 같으면은 농경에 진입한 게 한 9,00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농경만 갖고 따지면 6,000년 정도 앞선대요. 저희가. 되게 우리가 역사를 서술을 할 때 권력의 역사를 주로 이제 뭐 왕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같은 뭐 국가의 사 이런 걸로 아는데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있었던 학교가 말하자면 아날이라고 예, 아날 학파. 아날 학파 네, 예. 그 이제 좀 그게 뭐 다 있었습니다. 그 아주 굉장히 성실한 데죠 거기. 그래서 정말 이제 성실 그 자체지. 그 실사구시. 거기에 또 우리 백모 선생이 제일 또 굉장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 데리다. 네. 저는 데리다 수업도 듣고 같이 예,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데리다가 아날 흉내를 내지. 아니 같이 이제 네. 한 학교의 한 파트니까. 근데 예. 거기에서 아날파들 중에서 한 1980년 90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나왔던 게 생태사예요. 에코 히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인문지리 인문지리 이로서 예.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단 같은 걸 보면은 나일강 이제 딱 끼고 있거든. 그걸 나이가 그러니까 5,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생태학적으로 지금 현재가 보는 우리 인문지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유럽만 하더라도 지중해가 저렇게 사막화가 되는 과정을 쭉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게 추적이 가능해요. 그게 올리브와 양이 지중해를 저렇게 사막화를 시키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치 경제학적인 변화를 쫙 정리를 해요. 재밌는 이게 뉴스 중에 하나죠. 예. 그 에집트에 가면 지붕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붕이 없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온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럼 원래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안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지붕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게 비가 안 와. 네. 그만큼 건조한데 저게 기름진 그 강이 흐르고 강이 사바나 기후기 때문에 우기 때 범람을 해서 충격을 비옥하게 만들죠. 만들어 놓고 건기 때 또 내려가고 이게 건조하니까 예, 예. 그때 우기 건기라는 건 나일강 저 상류가 우기 건기란 소리지 수단이 우기 건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이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 나일강 하류 쪽은 수단 벌써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니까 그렇죠. 저게 이집트보다는 상류지만 여전히 하류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건조하고 이제 비옥하고 토양은 비옥하고 강에서 물을 대면은 아주 좋은 농경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고대 문명 제국이 발달한대요. 그래 그렇죠. 건조해야 역병이 안 돌거든. 역병이 안 돌고 그다음에 네. 그 햇볕과 물이 있어야 물이 뭐 범람을 하든 범람에서 충족이 돼서 또 농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5,000년을 기원해서 그걸 100년 단위로 생태학적인 변화를 잘라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저 지역이 그 가장 이런 시기에 문명이 나올 수 있었던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수단을 그냥 아프리카 나라 이렇게 보는데 북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이게 인문지리적으로 보면 섭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서브사하라. 그러니까 사하라보다 남쪽 아프리카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있는 진짜 아프리카예요. 네. 사하라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바나 지역 나오고 네. 밀림 지역 되고 사바나 지역에서 제일 이제 그 밀림이랑 이제 접경에서 제일 그 생태학적으로 가장 보고를 이루고 있는 게 탄자니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돈 있으면 세렝게티 국립공원 가서 좀 놀고 싶어. 그렇죠. 근데 되게 돈 많이 들어요 그거. 거기도 예. 하루에 그 가이드 값만 미화 1,000불인가 2,000불 줘야 돼요. 그리고 세렝게티 국립공원. 이제 저쪽에 상하이안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모리타니 네, 지금 이제 그쪽이 사실은 옛날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 말하자면 서브사하라로. 섭사하라 모리타니는 그렇죠. 섭사하라와 사하라의 경계예요. 사하라 안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몇천 년을 거슬러 근데 올라가면 사하라보다 남쪽이죠. 사하라 남쪽이죠. 남쪽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이제 파리 다카르 그 랠리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파리 다카르가 거기서부터 다카르가 나와. 저쪽에 저 밑에 세네갈 쪽에 다카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세네갈이 거기죠. 그 상하이 상하이안이고 그 직전이 이제 모리타니 말리 뭐 이런 거예요. 예. 이제 모리타니아 가면 우리 저 외교관들 중에서 모리타니 가면 제일 괴로워요. 왜? 왜냐하면은
아예 세네갈이나 가봉이나 이쪽은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는 사막이거든. 살벌하지. 살벌하지. 근데 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모리타니아 대사로 가면은 참 대사는 대사인데 굉장히 힘든 대사가 됩니다. 거기가 예. 지금 우리는 잘 그렇지만은 예. 알제리, 예. 모로코,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이제 뭐 말리, 그다음에 이렇게 나라 모리타니아, 거기 그게 말발굽형 그 지역이 전 세계 최강의 해적 기지 아니야? 베르베르. 그러니까 베르베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베르베르. 노예 무역의 네, 거기는 19세기 말까지 전 세계 최강 해적인데. 그렇죠, 최강 해적이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배 타고 와서 영국 습격하고 거기서 그렇죠. 배 타고 와서 미국 습격해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지출 중에 최대 항목 중에 하나가 해적한테 보내는 상납금이야. 베르베르 해적한테 보내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약탈해서 여자 잡아가고 남자 잡아가고 애들 잡아가면 뭐하냐? 남자 같으면은 이제 막 거세한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파는 거야. 터키에. 그러니까 백인 노예로. 여자도 그렇게 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이야기까지 섞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 지중해 사하라 이북이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북. 서부 사하라가 사하라 이남이 아니라 지중해 사하라 이북은 이건 아프리카. 지중해권이고 이건 아랍권이에요. 아랍권이에요. 거기에 종주국이 아랍 쪽 종주국이 수단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저 살벌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이나 혹은 경제 권역이나 이런 걸 따질 때 결국은 히스토리하고 지리. 역사와 인문지리는 굉장히 밀접해요. 그럼 이제 우리 백모성이한테 거기다 플러스 고인류학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뭐가 좀 이 복잡한 특히 이제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빙하 이전에 그러니까 빙하가 녹기 이전부터 25,000년부터 현생 인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인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은 빙하가 녹아서 사람 살게 된 데가 8,000년 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선사 시대로 그냥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폴리티컬 프로파간다로 이야기를 해서 뭐 김일성 민족이다. 예. 이렇게 할 때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 살짝 컨닝을 해가지고 본토기 원설이라고 하는 그 고인류학적인 그냥 화두죠. 개노가리를 가져와 가지고 갑자기 일본은 신토와 같은 천황과 같은 지위를 만들어서 김토를 만들었죠. 김신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주사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맞다. 김신토다. 김신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한테 너 김일성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단으로 너 김일성을 텐노로 모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 100명 중에 100명도 그럼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주사파이돌 조사는 아니라고.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한 2년 반 좀 전에 그 9.19 합의 9.19 합의 한 2년 됐네. 그걸 보고 제가 목에 씌운 적이 있잖아요. 거기 거기 백두산 성지에 가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처와 내각이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급진으로 세뇌된 어린 청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돈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도 없어졌고 중동도 이게 평화 체제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외톨이 테러범이 돼서 날뛰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이제 중국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거 날뛰니까 저 못난 에르도간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지가 언제부터 무슬림 테러랑 관계됐다고. 근데 이게 이제 대서양 밖에 지금 미국의 자유 소위 말하자면 보스 아까 말씀하신 가치주권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EU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EU 글로벌리즘이죠. EU가 EU로 하나의 큰 세계를 만들자고 했던
그 부분에 큰 변화를 주는 작업. 아니, 이제 그런 작업이 돼요. 예. 이게 EU랑 이제 직결된 문제인데 EU가 지금 그러니까 EU를 계속 강화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프랑스 안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무슬림 테러리스트 튀어나오고 이러면 프랑스 정치 문화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딜레마인데 주권을 그러니까 스테이트 컨트롤을 특히 두 가지입니다. 프랑스는 그 이민 통제 이 부분을 사실은 프랑스가 주도를 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 생겐 조약이다 뭐다. 네, 생겐 조약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EU권에 들어오는 사람, EU권에 있는 사람들은 비자를 다 없앴어요. 자, 국경 통제를, 국경 심사를. 그러니까 EU 소속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 비자 없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외부자에 대해서도 EU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비자를 주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한 나라로 기어 들어가면 EU 안에 모든 국가를 다 튀어다녀서 이게 EU가 범죄 소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EU하고 생겐 조약하고 체약국이 분리가 돼요. 즉 EU는 멤버 스테이트인데 생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이 아일랜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지금 블랙시트 하기 전에 영국, 그다음에 키프로스,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근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그러니까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또 다시 어떤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EU 국가로 프랑스 들어갔어. 프랑스 들어갔어. 전 마음대로 3개월 동안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프랑스 내에서 아니면 EU 전체? EU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어. 다 움직인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근데 이 사람이 그 움직이면서 불체자가 돼 이제. 불체자가 아니죠. 90일 동안 불체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 불체자가 될 수 있는 추방될 수 있는 그게 되면 어딜 가냐? 뭘 영국을 갔다 오는 거야. 영국을 갔다 오면은 EU 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또 비자를 받아요. 생겐 조약 외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90일 동안 단기 말하자면 관광 비자를 또 받아요. 그러면서 90일 동안 계속 밖을 왔다. 그러니까 생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를 한번 갔다 오면은 또 90일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죠. 프랑스로 들어가서 사고 치고서 살기는 가서 독일 가서 살거나 스페인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고 치고 이탈리 가서 살아. 그러니까. 불체자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불체자를 돌아다니라도 90일 동안에 할 수 있으면 그게 한도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밖에 생긴 조약 가입하지 않는 국가를 갔다 오면서 90일 이렇게 해서 계속 여행하면서 지위를 인정받고 여행하면서 지위를 인정받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합법인데 아니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상 이주를 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수백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분리주의를 하자.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예 영국도 안 갔다 오고 프랑스로 입국해놓고 건너가서 살기는 이탈리아 가서 슬그머니 건너가서 살고 거기도 좀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럼 스페인 건너가서 살고 쫓아오는 것 같아. 그리스 건너서 살고 돈 좀 만지고 싶어. 그러면 오스트리아 건너가서 살고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저임금 체계니까 EU의 주요한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가 필요로 하고. 경제가 이제 3D 업종에서 뭐 청소하고 뭐 닦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예컨대 3D 업종이 아니라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관리하는 쪽은 브로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불체자 천국이 된 거지. 뭐 아랍권, 아프리카권 출신 불체자 천국이 된 거지. 그리고 뭐 사철 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EU 강화주의의 2강은 프랑스와 독일이고 이렇게 되면 EU가 이제 프랑스가 EU 약화주의로 도는 거 아니에요? EU 약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이제 EU를 정비를 하자. 이제 EU가 글로벌리즘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생겐 조약 때문에 국경이 사실은 무한 개방이 돼버린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난장판이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단일 통화를 가장 주도를 했던 건 독일이에요. 오늘 통화 얘기는 좀 빼고 통화는 뭐 단일로 갈 수도 있고 복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이제 그레이스 이태리 사태가 생겼고 이 두 가지가 EU가 가진 가장
중요한 아니요. 통화 때문에 그리스 이태리가 생긴 게 아니라 정치가 개판이어서 좌파 파퓰리즘으로 개판이어서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독일이 유로 찍어서 막아줬죠. 그러니까 그게 단일 통화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 기조가 가장 근본적인 제도고. 그러니까 EU 믿고서 개판 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U 저기 뭐야 9호 패키지 믿고 그냥 개판 무책임하게 친 거지. 그리스, 이탈리, 스페인이 개판 친 그러니까 거지. 이 둘 다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환상으로 드러났고 여기에 대한 이민과 그 다음에 이 단일 통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EU는 분할된다 혹은 약화된다. 브렉시트 또 다른 브렉시트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고 지금 그 징후로서 나타난 게 소위 말하자면 폴란드 그다음에 저기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이 말하자면은 EU에 이 배후 연결된 EU 국가로서 이 좋은 우리 생산 기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 이민이 이런 방식으로 난잡하게 이 말하자면 되면은 국가가 제대로 선진국으로 가기도 전에 국가가 망가진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U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글로벌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중 좌파 글로벌리즘이 이제 한쪽에서는 미국을 해체시키려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유럽 국가의 주권 국가들을 해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이미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된 거라고. 양쪽으로 해체를 시킨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체시켜 놓으면 전문의식 갖고 있고 금융자본 갖고 있고 세계적 벤처사들 이런 데가 세계 제국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들의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야.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EU조차도 사실은 깊숙이 글로벌 그 플루토크라시들이 글로벌 그러니까 금권주의자들이 금권주의자들이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냉전 종식 이후에 한 번쯤은 세계 시스템을 세계 장악하려고 된 거지. 체제가 단일화가 되고 그 단일화가 되면 자기들이 엄청난 지배력과 돈에 의한 지배력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안 수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의 작전을 보면 아시아에선 중국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EU식으로 해서 주권국가 싸그리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주권국가 체제 약화시키고 이 산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선 중국 키운다. 유럽은 EU라는 걸로 해갖고 주권국가 약화시켜 버린다. 미국은 미국대로 주권국가 약화시킨다. 이 산발 정책을 해온 건데 이 산발 정책이 다 깨지게 생긴 거거든.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만약에 EU 약화주의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2, 3년 안에 저런 게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U가 약화되는데 EU가 약화되는 또 핵심적인 고리 중에 하나가 영국은 이미 탈퇴했고 지금 동유럽 쪽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가 이게 딱 어깨 걸고서 야 EU 약화시켜야 돼. 우리 전통 기독교, 전통 캐톨릭, 전통 문화 강화해야 되고 국경 강화해야 되고 우리 그 주권 국가로서 강화돼야 돼. 이 노선을 밀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EU가 아니라 폴란드가 혹은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글로벌 기업이든 다른 외국 기업이든 EU 기업이든 다 선택을 하지 이민들이나 뭐나 EU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우리한테 강제하지 마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EU 약화주의야. EU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나 물동량의 이동 그 다음에 경제협력체 수준으로 EU를 약화시켜야지 이게 하나의 단일한 유럽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 입장인데 다시 아마 1960년에서 한 70년, 80년까지 이야기했던 공동시장이라든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은 저기 협력체제, 물류 협력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 간 협력체제, 컨페더레이션 중에서 가장 기능적인 요소만 딱 엄격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주권이
경제를 통제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국민 국가의 주권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EU 강화주의자는 EU 자체를 국가급으로 가져가자는 거고, 그렇죠. 예. 각국은 지방 정부화 시키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아니야. 각국이 국민 주권 국가로 다시 강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병립을 아주 이유는, 엄격한 병립을 하자는 거지. 이유는 협력 체제로 격화돼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게 동유럽이 이게 무서운 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리투아니아, 예, 예. 그다음에 폴란드, 예,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게 원래 옛날부터 연결된 18세기 말까지 있었던 그 리투아니아, 폴란드 카몬웨스에서 예, 그 거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뿌리가 강해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동유럽에서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똑똑한 헝가리. 헝가리. 그리고 붙었단 말이에요. 이제 헝가리가 아주 묘한 게 그 주위에 둘러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밑에 또 슬로베키아, 크로아티아. 저 속으로 산맥으로 쫙 이루어졌어요. 큰 산맥은 아닌데 그 산맥으로 이루어진 평원이에요. 아, 그렇죠. 헝가리. 예. 그래서 저게 일종의 중부 유럽 혹은 동유럽의 중부까지 포함한 유럽의 그 일종의 캐피탈 플레이스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저기 뭐야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자, 저 조그만 나라가 몇 백만 안 되는 나라가 보세요.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학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스크나즈까지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나 혹은 저기 러시아 일부 쪽으로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상당한 부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때 저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다페스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도시의 위용은 베를린이나 런던, 아름다움과 그 파리와 헝가리와 로마가 이 세 가지가 유럽 대륙의 유럽 컨티넨트의 주요한 수도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저기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루블린 삼각 협정, 그러니까 루블린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지금 지난 한 서너 달 전에 완전히 맺었고 거기에 헝가리가 이제 조인한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삼각 협정 바깥에 있지만 헝가리는 괴물 정치인이 있어요. 빅토르 오반. 네.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인데 사실은 냉전 종식될 때도 폴란드는 투쟁을 했고 러시아가 소련에 그다음에 체코는 또 이제 그 시민사회에 그걸 했는데 이 정치 지도자가 공산당을 안락사시킨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을 쟁취를 했고 자치를 했던 게 폴란드였어요. 그리고 그 폴란드가 아주 좋아요. 헝가리가 있었고 헝가리예요. 그 헝가리가 독일 통일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헝가리가 김일성한테도 결정적 기여한 거 아세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헝가리가 이 동구권에서 최초로 민주화 시기가 있어서 인구의 한 0.2% 우리로 환산하면은 한 58년도죠. 예, 58년도, 56년도, 58년도. 56년도죠. 56년도에 있었고 부다페스트는 68년도에 있었고. 56년도. 예. 그러니까 두 번이지. 두 번이나 있어요, 헝가리가.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 인구의 한 0.5%.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 20만 명이 소련 탱크에 깔려 죽었습니다. 헝가리 내부가 진압이 안 돼서 소련군이 와서 깔아 죽였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후르시초프가 쇼크를 먹는 거야. 그렇죠. 후르시초프가 쇼크를 먹어갖고 원래는 헝가리 직전까지만 해도 헝가리가 그 가을 사건인데 직전까지만 해도 저기 뭐야 저기 김일성을 날리기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북한의 모든 그 공산주의자를 보고 이제 일성이 날려 사인을 이제 2월 3월부터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남노당 출신, 연안파 출신이 전부 칼 뽑고 일성이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 후르츠초프 후시 아저씨가 마음이 변한 게 헝가리 보고서 야 저거 날렸다가 북한에서 저거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저 그냥 안 치자.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모택동도 이제 그때는 모택동하고 사이가 벌어졌을 텐데 모택동 입장에서 봐서도 한번 저렇게 일성을 흔들었으니까 앞으로 북한은 친소는 안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후형 그렇게 한번 주저앉혀 보셔. 그러니까 후르츠초프도 뭐 형 그럼 그냥 우리 그렇게 해서 걔 주저앉힙시다. 이게 주체 사상의 뿌리야. 그렇죠. 쌍방빙 뜯기.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헝가리 민주화 시후 다음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 체제로 다시 가는 걸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숙청이 되죠. 숙청이 되는데 숙청을 그때부터 했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네, 그러니까 8월 종파주의자 숙청. 그래서 8월 달로 옮겨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이때 실제로는 일성이가 때려잡은 건 56년 말부터 때려잡은 건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파리에서는 아. 부다페스트 우리 왜 예, 부다페스트 소년하고 누굽니까? 조은현 저 누구죠? 그 우리 저 유명한 시인이 예. 우리 교과서에서 그걸 배웠어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88 올림픽 직전에 헝가리는 이미 공산당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 헝가리 가서 호네크가 살고 싶어. 아 가서 좋아요. 살고 정말. 싶어. 호네크 그거 저기 굴라시 맛있고 그다음에 헝가리로 이민 갈까? 그 와인이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아무튼 EU에서 이렇게 영국 빼고 프랑스 빼고 동유럽 빼고 나면 EU에 뭐 남아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마 근데 뭐 프랑스는 빠지지는 않을 그거 거고 아니 뺀다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EU 약화주의를 돌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EU가 조금 번역이 조금 구분이 될 가능성이 아니요,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EU 약화주의로 돌면 EU가 결국은 유럽 통합 정부로 못 든다고. 어떤 그거는 이미 독일만 가지고 어떻게 떠? 이미 처음에는 아주 소련이 망하니까 91년도 이후에 마스트리트 조약해 가지고 통화 협정까지 해서 그다음에 공동 군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헌법을 만든다 그러다 헌법 다 부결되고 군대 안 되고 통화 문제 생겼고 지금 이제 아주 고질적으로 국내 혹은 EU 레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민 문제입니다. 근데 이민 문제가 대충 다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생겐 조약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생겐 조약이 있으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각국의 이민 통제를 각국별로 다시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중으로 될 겁니다 아마 EU하고 각국에 다시 하는 걸로. 그런데 결국 EU가 약화된다는 얘기죠. 약화되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의 금권 지배자들의 그 폐악질의 타락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걸 정비를 하면서 이게 흐름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맞물리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세 개의 다리 하나가 아시아에선 친중,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EU를 정부화시킨다, 통합 정부로 만든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겠다, 약화시키겠다. 이 세 개의 큰 구상 중에 구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제도를 가진 국가인가. 그 다음에 현대 문명에 맞는 개인 진실 존중. 그 다음에 그 주권, 그러니까 권리와 주권이 내부로부터 다시 재정비된 그런 방식의 국가, 그런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가치주권 국민국가 시스템이 국제 정치의 놈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놈, NORM, 표준이 되는 거죠. 되는 이제 거죠.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트럼프 그거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즐거운 상상 혹은 아주 살떨리는 상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거 되고 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제 너무 김치국 마시는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뭐 미국의 투표권 가진 사람들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당선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 가야 되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별로 우리 그 자유시민들이 모여야 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받습니다. 010-6368-9901입니다. 아이고, 자,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